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늦은 나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몸짱과 건강함을 위한 식단, 즉 식습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중년의 나이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중년 관련된 내용을 요즘 들어 조금 올리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년 이후에 중장년 형님들 그리고 노년층 어르신들의 건강의 핵심은 혈관과 근육이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 호르몬의 변화, 혈관 노화, 각종 장기기관의 노화 등으로 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같은 걸 먹어도 근육량이 늘지 않고 반대로 지방이 쉽게 쌓이고 또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꾸준한 운동과 함께 식단의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어릴 때는 이 빵빵한 호르몬과 막힘없는 이 혈류 흐름 등으로 인해서요, 체내의 단백질 활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 형님들에 비해서 다소 적은 단백질로도 근육과 체조직을 합성하게 되는 능력이 뛰어난 반면에요, 중년 이후의 형님들과 노년기 어르신들은 그 영양분의 전달 능력과 활용이 떨어져서요, 사실상 더 많고 더 질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 한국의 밥상에서 간단하게 조절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더 먹어야 되는 음식과 덜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평생을 길들여온 제 식습관이기도 한데요. 첫째, 더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는 당연히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가끔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의사 선생님들하고요, 이 스포츠 의학의 선진국인 해외 각국 등에서는요, 중년 노년 이후 건강한 근육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는 조금이라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년 이후 노년기 어르신들까지 단백질의 양을 약 20에서 25% 정도 더 늘려 먹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의 적정 섭취량에서요, 강도 있는 좀 운동을 즐기신다면 1.5에서 2g까지도 충분히 섭취를 해도 무방하며 이렇게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젊은 분들보다 적게가 아니고요, 체내의 흡수 활용도 면에서 조금 더 많이 드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에 이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다소 높은 칼로리하고요, 포화지방의 가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까 지방이 다소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수년, 수십 년 단위로 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건강에 무엇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나 발표, 의견들이 매번 달라져서요, 저도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혼란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근육 유지와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만은 이제 확실하니까요. 콩, 고기, 계란 등의 동식물성을 따지시지 마시고 골고루 잘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편이고요. 이 혹시 전문가 형님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자, 넘어가서, 그렇다면 총 섭취 열량에서 단백질의 어떤 섭취량을 늘렸다면 당연히 무엇인가를 이제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 건강한 체중과 체지방 관리가 이제 될 테니까요. 일단 제일 먼저 이것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술입니다. 술인데요, 이제 술 줄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와 입장으로서 끊는 건 고사하고 잘 못 줄이고 있어서 굉장히 민망합니다만은, 이 술 자체가 근육 발달은커녕 이제 체중 증가와 이제 뱃살 증대의 최악의 원인이자 1등 공신이죠. 한국의 회사 이제 비즈니스 문화 자체가 술자리를 아예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요. 적당량 즐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잘 못하는 거고 민망하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입니다. 드시는 쌀밥에서 2분의 1, 3분의 1만 이제 덜어내셔도요, 탄수화물과 총 섭취 칼로리가 확 줄어들면서 이제 같이 드시는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적정 수준까지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저보고 너는 식단도 안 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막 먹는데 유지가 되니까 진짜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흔히 말하는 이 닭고야 식단만 안 했을 뿐이지 저 식단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거나 다 이렇게 골고루 먹는 건 이제 맞는데요, 이게 먹다가 살이 찌면 진짜 밥을 좀 줄이고 더 움직이고요, 살이 빠지면 밥을 좀 더 먹든가 하면서 제가 원하는 항상 비슷한 체중 테두리 안에서 신체 향상성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왔는데요, 이게 제 버릇처럼 반복된 수십 년 된 이제 식습관입니다. 이게 제 식단이에요. 식단 안 하는 게 아니고 식단을 평생 하는 겁니다.
하는 중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국 밥상의 문화로 인해서 이제 국이라고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나트륨 가다 섭취죠. 물론 이제 조금 오바되는 이제 나트륨 가다 섭취는 알아서 체내에서 칼륨과의 적절한 조절로 이제 유지가 되지만 꾸준하게 섭취되는 과한 이제 나트륨은요 지방 사이에 이제 조직액들이 이제 유출이 되면서 부종을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되고요. 계속된 부종은 근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트륨 자체도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저염이 아닌 무염은 건강이나 몸을 만드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야채, 고기, 두부, 생선, 토마토 뭐 등등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을 골고루 잘 드시면서요. 무염이 아닌 가능하면 저염식으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항상 간단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혈관과 근육에 지속적인 자극을 이제 주시되 젊을 때보다 근육을 합성해내는 단백질 활용 능력이 이제 떨어지니까 골고루 잘 먹되 양질의 단백질 양을 조금 늘리고요. 섭취하시는 주된 탄수화물인 밤양을 조금씩 이제 줄여가시면서 서서히 이제 분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감소하시면서요. 몸의 변화를 체크하시면서 조금씩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당부의 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이제 밤양을 조금씩 줄여봐라라고 했다고 밥은 이제 줄였는데 밀가루 음식을 늘려서 먹으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더 안 좋아요.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혹시나 개인적으로 뭐 심혈관 질환이나 뭐 내과 질환이나 등등의 어떤 기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양 자체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소화장애, 알러지 또는 어떤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고기를 못 먹거나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본인 몸에 맞게 꼭 조절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운동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습관도 남들이 많이 한다고 다 내 몸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병력이나 질환이나 신념에 따라 자기 몸에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가 안 되는데 억지로 뭐 고기 많이 먹으라 했다고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보이는 근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이제 건강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근육은 이제 보너스일 뿐이죠.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뭐 변이도 많이 되고 퍼지는 속도도 이제 다시 빨라지고 있는데요. 항상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십시오.